제가 제안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클릭률 무조건 오르는 4가지 방법. 이런 소재들은 유입량 자체가 많지 않을 수는 있지만 전환율은 굉장히 높아질 수 있겠죠. 기초 제품도 그렇지만 특히 퍼포먼스 중심의 색조 브랜드의 경우에는 스토리로 영상 소재를 안 하면 손해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허송이입니다. 오늘은 뷰티 업종 광고주 어떤 광고를 해야 할까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내용이 기억나실까요? 가상의 두 뷰티 브랜드를 위해 브랜딩 캠페인과 퍼포먼스 캠페인 미디어 믹스를 구성하고 센스 있는 소재를 제작하는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었는데요. 댓글에 어떤 분이 제품 수가 한두 가지밖에 없는 신생 브랜드인데 브랜딩이 좋을까요? 퍼포먼스가 좋을까요? 물어봐 주셨어요. 이런 경우에는 제품이 곧 브랜드라 상품으로 브랜딩 캠페인을 제안드리고 싶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인 소재 제작 방법을 잘 참고하셔서 기획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부분 다시 한번 짚으면서 센스 있는 소재를 위해 달려가 보겠습니다. 지난 교육에서 우리 제품을 알지도 못하고 뭐가 어떻게 좋은지도 모를 유저에게 막연한 할인율과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는 것은 답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가격과 할인율을 대신해서 제품의 USP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새롭고 창의적인 워딩을 개발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할인율과 가격은 리타겟팅 소재로 더 적합하다는 말씀도 드렸었고요. 여러분도 많이 느끼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불과 3, 4년 전만 해도 약간은 다듬어지고 격식을 유지하고 되게 잘 정돈된 이미지를 썼었어요. 워딩도 좀 정적이고 정직한 단어나 문장을 쓰는 분위기였는데 그런데 요즘은 비격식적이고 친근한 어투를 사용하고 또 소비자, 즉 유저와 소통하는 쌍방향적 소재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이미지도 스튜디오에서 찍은 멋진 사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사를 이용해서 소재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정말 많이 다양해졌고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변화한 디지털 시장에서 어떤 소재를 만들어야 할까요? 제가 제안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클릭률 무조건 오르는 4가지 방법. 주목해주세요. 첫 번째, 실제 리뷰를 활용한 소재. 즉, 진짜 소비자가 느낀 바를 보여주면서 제품의 USP를 알려주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 제품과 브랜드에 대한 다소 과장된 표현이에요. 즉, 요만한 장점도 이만하게 말해주는 방식이 해당되고요. 세 번째, 기초 제품이라면 주요 성분을, 색조 제품이라면 발색과 퍼포먼스로 딱 각인을 시켜주는 방법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 특정 타겟을 공략하는 표현을 쓰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타겟의 공감을 사는, 타겟의 니즈를 마구 흔드는 소구 포인트로 반응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요즘 검증된 소재들을 같이 훑어볼게요. 제가 분류를 좀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제품의 주요 성능을 알리는 제품 USP형, 그리고 자신의 인기나 성능을 과장해서 표현하는 오버형, 그리고 요즘 정말 반응 좋죠. 실제 리뷰나 혹은 리뷰처럼 표현하는 리뷰형. 사실 우리 인간이란 게 카더라라는 얘기에 정말 혹하니까요. 요즘에 점점 더 인기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판매 수량 데이터로 상품의 이유 있는 인기를 증명하려 하는 판매 수량형, 또 이게 무슨 일이고 언어 유희형, 그리고 마지막 세일, 지금 아니면 너 못 사 같은 긴장감 유발형 소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진짜 이뻐형인데요. 색조 브랜드는 보여줄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우리 거 쓰면 이렇게 이뻐지는데 너 안 쓸 거야? 그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거죠. 여성분들이라면 한 번쯤 다 링크를 눌러봤을 거예요. 자, 이런 레퍼런스들을 가지고 우리 A 브랜드와 B 브랜드의 소재를 한번 구상해 보러 가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고성능 화장품의 40, 50대가 주요 고객인 A 브랜드였는데요. A 브랜드의 소재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4가지 방법 중 2가지 방법으로 소재를 기획해 볼 거예요. 자, 하나는 실제 리뷰를 활용한 소재, 그리고 또 하나는 기초 제품이라면 주요 성분을 내세운 소재, 이렇게 2가지 컨셉으로 소재를 기획해 보겠습니다. 먼저 실제 리뷰를 활용한 소재인데요. 브랜드 자사몰에 좋은 후기가 있다면 그걸 몇 개씩 꼽아보는 거예요. 진짜 후기, 그러니까 찐 후기를 보시면 그 중에서도 별점 5점짜리 후기들을 살펴보시면 유저의 만족
만족스러움이 정말 잘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좋았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걸 캐치해서 소재를 만드는 거예요. A 브랜드에 아이크림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 유저의 리뷰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배너입니다. 이렇게 아이디와 별점도 보여주고 유저가 느낀 바를 글로 보여주니까 뭔가 더 와닿는 기분이에요. 아름다운 모델과 화려한 제품 컷으로 이 상품 좋아 하는 것보다 진짜 써본 사람이 야 이거 진짜 좋더라 해서 유저를 흔드는 방법인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방법, 아이크림의 주요 성분인 레티놀을 가지고 소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초 제품이라면, 그 중에서도 기능성 제품이라면 성분에 집착하셔야 해요. 못 보던 주름인데 했다면 지금이 골든타임. 레티놀 함량 0.3%의 A 아이크림. 이 소재는 레티놀 함량을 강조하는 동시에 고민까지 공감을 사는 워딩을 같이 썼어요. 약간 감이 오실까요? 저는 예시라서 더 좋은 이미지를 사용하진 못했지만 여력이 되신다면 조금 더 퍼포먼스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B 브랜드를 위해서 또 소재를 기획해 보실까요? B 브랜드는 체지방 감소를 도와주는 이너뷰티 브랜드였죠. 주요 고객은 2030 여성이었어요. B 브랜드는 4가지 방법 중에서 이 방법들을 사용해 볼 거예요. 첫 번째, 제품 브랜드에 대한 다소 과장된 표현, 그리고 특정 타겟을 공략하는 표현. 특정 타겟을 공략한다? 이건 소재가 곧 타겟팅이란 이야기예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실까요? 먼저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소재를 만들어 봤는데요. 다이어트에 효과를 줄 수 있는 브랜드 특성상 약간은 과장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허위 광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집에만 있었는데 뱃살이 빠졌다. 두 번째는 먹으면 정말 모태마름이 될 것 같아요. 좀 더 쉽게 날씬해지고 싶어하는 사람의 심리를 잘 이용한 워딩으로 조금 과장하면서 소재를 제작했고요. 그리고 다음, 특정 타겟을 공략하는 표현은 아까 제가 소재가 곧 타겟팅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즉, 이 예시를 보시면 이 배너를 보시는 분들 중에 살이 잘 안 빠지는 사람, 저도 요즘 빠지지 않아서 고민인 사람인데 저 같은 사람은 클릭해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또 다른 특정 타겟 공략형 예시를 들어볼까요? 4월에 선물하기 딱 좋아. 남친 피부도 촉촉하고 탱탱하게. 자, 이건 4월에 남자친구에게 선물할 일이 있는 사람, 그리고 한 2, 3만 원대에서 사면 좋겠어 라는 마음을 가진 타겟을 적중할 소재인데요. 이런 소재들은 유입량 자체가 많지 않을 수는 있지만 전환율은 굉장히 높아질 수 있겠죠. 이런 건 역시 소소하지만 강력한 팁이 될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소재의 흐름과 디벨롭하는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추가적으로 뷰티 업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킥을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신박하고 트렌디하게 테스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뷰티 업종에 제안하는 킥 한방입니다. 먼저 인스타그램 브랜디드 콘텐츠 상품입니다. 패션 뷰티 업계에서 한때 굉장히 퍼포먼스를 일으켰던 인스타그램 서비스예요. 2030 중에 옷 좋아하고 멋부리시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SNS를 하고 있다. 그래서 뷰티 업종에 꼭 필요한 매체라고 이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브랜디드 콘텐츠를 쉽게 설명드리자면 인플루언서, 즉 셀럽들이 어떤 브랜드를 태그한 게시물을 올리고 그런 그 브랜드가 이 셀럽의 게시물을 가지고 스폰서드 광고를 하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이 과정에서 브랜드와 인플루언서 간의 협의는 필요하겠죠. 인스타그램이 이 형태를 만든 지는 꽤 오래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상용화가 되지가 않았나 봐요.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 패션업계랑 뷰티업계에서 이 형태로 활발하게 이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패션 테크 브랜드인 브랜디에서 되게 열심히 활용을 한 결과 인스타그램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을 또 했다고 하네요. 수익률도 한 12% 가까이 성장도 하고 이런 실제 사례를 보면 우리도 한 번쯤은 테스트 해볼 만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브랜드는 아니지만 이렇게 뷰티 브랜드에서 활발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형태는 자세히 보시면 상단 프로필에 이렇게 이 브랜드와 함께 협찬하는 광고입니다 라고 표시가 됩니다. 브랜디드 콘텐츠 광고는 인플루언서의 영향력과 콘텐츠 내용에 따라서 성과도 좌지우지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광고이니까요. 잘 기획하셔서
있어서 꼭 한 번쯤 테스트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또 하나 정말 주목해야 할 지면이 있어요. 바로 인스타그램의 스토리 지면입니다. 요즘 정말 핫하죠? 요즘 사람들은 피드에 게시물을 잘 안 올려요. 하루만 딱 보여지고 사라지는 가벼운 공유를 원하는 것 같아요. 피드에 글을 쓰고 사진 열심히 골라서 글 써서 올리는 것보다 그냥 스토리로 가볍게 양을 많이 올리는 추세인 것 같아요. 실제로 스토리를 통해서 DM 같은 것도 더 활발해지고 있고 스토리를 보다 보면 3, 4분은 그냥 흘러갈 때도 있어요. 내가 팔로잉하는 친구들의 사진이나 영상이 쉴 새 없이 계속 롤링되어서 나오는 형태인데요. 한 게시물당 약 6초에서 7초 정도로 유지가 되고 원하지 않는 게시물은 그냥 스와이퍼로 넘겨버리면 돼요. 그렇게 보다 보면 중간중간 스토리에 광고가 노출이 됩니다. 낮장도 가능하고 여러 장 광고도 가능하고 영상도 가능해요. 퍼포먼스가 굉장히 강한 영상들을 보면 이 제품이 뭔지 궁금해져서 이렇게 링크를 클릭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기초 제품도 그렇지만 특히 퍼포먼스 중심의 색조 브랜드의 경우에는 스토리로 영상 소재를 안 하면 손해인 것 같아요. 그만큼 스토리 지면에서의 성과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브랜딩에 있어서도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다만 이 한 텀당 약 6초에서 7초라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긴 글을 쓰는 것보다는 간략하고 임팩트 있는 글과 이미지 영상 이런 게 더 효과적입니다. 또 요즘 세로 사이즈의 영상에 이렇게 버튼을 사용한다던가 설문 스티커를 사용한다던가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방법이 많으니까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팁입니다. 구매 금액이 적을 경우에 뎁스를 짧게 만들어줘서 구매를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소소하지만 강력한 팁인데요. 백화점의 고가 브랜드의 화장품이 아닌 경우에 요즘 우리는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의 뷰티 브랜드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 브랜드의 경우에는 소위 말해 약간 충동적인 구매인 질렀다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성능도 좋고 후기도 좋고 가격도 좋은 상품을 발견했다면 그냥 사버리게 만드는 아주 간편한 뎁스를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예요. 즉 저관여 상품의 경우 충동 구매가 가능하고 또 간단한 뎁스를 만들어주면 전환율이 매우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인데요. 최근에 엠페이 구매율이 무섭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UI를 변경하셔서 매출 변화 추이를 한번 테스트해보는 것도 아주 유용한 팁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뷰티 업종에 대한 내용은 끝이 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스타그램의 브랜디드 컨텐츠나 효과적인 스토리 광고의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컨설팅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허송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